절대전략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차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바로 들어볼까요? 키워드 세 가지, 신용청산, 물가 인상, 좋은 기업 싸게 매수, 종목 차별화 전략입니다. 네, 그럼 설명해 주세요. 앞서 그 지수 기준을 설명드렸을 때, 2830은 이제 2730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이 PBR 밸류가 좀 높아지면서 이제 재산정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730이 시장이 인정해주는 적정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해주는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크게 비싸지도 않고 크게 싸지도 않은 어떤 그 기준 라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30에서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2730에서 이제 빠지면 빠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저는 코스피 지수는 랠리가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다. 지수가 랠리가 나오기 어려운 구간이다. 왜냐하면 이 유동성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도 1.9% 넘어서 이제 2% 코앞에 다가왔는데 금리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투자 주체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싸들고 와야 되는데 돈을 싸들고 오는 흐름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273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점점 좀 비싸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30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수록 또 다시 기대 수익률은 있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이 가격보다 조금 더 할인돼서 살 거냐, 프리미엄을 좀 빼고 거래할 거냐, 아니면 조금 프리미엄을 좀 주더라도 좀 더 높은 가격에 이제 살 거냐, 이제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수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지만 사실 이 지수를 좀 구성하고 있는 이 종목들, 그 다음에 업종들의 위치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배터리 다르고요, 언택트 다르고요, IT 반도체 다르고, 바이오제약 다르고, 그 다음에 화학, 철강, 조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가 봤었을 때 유동성 축소라는 건 바뀌지 않았으니까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이 매도 포지션이 철회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신용에 대한 요 부분들은 청산되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거 일단 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들이 꺾이는 각도가 굉장히 급해졌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신용 청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경고를 드렸던 시점의 흐름은 그때는 이게 맨 위에 있었어요. 그죠? 맨 위에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급락되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퇴출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진 거고요. 요 가운데서 이제 투매 가격하고 만나면 그런 주식들은 잠깐씩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구조로 좀 시장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거 하나로 끝났냐? 그러면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가 남아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 수급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시장을 건드는 외국인들 포지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급으로 보게 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적당히 작은 기업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뭐 120조 가까운 이런 기업이 상장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너무 큰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까 에너지 솔루션을 좀 의무 편입해야 되는 수많은 ETF 상품들, 그죠? 관련된 뭐 MSCI를 추종하는 자금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ETF 상품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도통 알 수 없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수급의 좀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원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2월 14일 정도까지 됩니다. 물론 이제 3월 10일까지 있긴 하지만 2월 14일까지가 가장 추종하는 이 패시브 자금들의 규모가 크고요. 몇천억 돼요. 한 5천억, 6천억 정도의 단위도 있는 것도 꽤 있고요. 대신 이제 2월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규모가 좀 작아요. 한 5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단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273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천차만별이거든요. 여기서 좀 수급 비정상적인 흐름에 의해서 좀 과매도권이 있었던 주식들은 좀 빠르게 찾는 시점이 2월 14일 이후에는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요 구간에 내가 종목마다 어떻게 그 키워드를 잡고, 그죠? 어떤 전략을 좀 세워서 갈 것이냐, 요런 걸 좀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을 그러면 좀 현명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종목들 좀 바라보면,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35만 원대? 예, 그때까지는 좀 거품이 앞으로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수급으로 따라오는 자금들이 있기는 한데, 이건 이제 보유자의 영역, IPO에 이제 참여해서 물량 배정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만약 신규로 내가 접근을 한다면, 지금은 펀더멘탈의 어떤 상향 요인이 아니라 수급에 의한 요인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한 35만 6천 원 정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가격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한 1, 2만 원 정도의 오차는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좀 거품 제거 작업이 있었을 때만 신규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51만 원대에서 이제 53만 원대까지 좀 가격 조정 좀 기다리자 했던 주식이 있죠. 뭐 삼성 SDI 이것도 이제 한 75만 원대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좀 기다리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51만 원대, 51만에서 53만 원 정도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톤 다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5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톤 다운 시켜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왔었던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6만 원, 17만 원 자리에서 그때 따라가지 말고 거품 빠지는 자리를 좀 기다려보자 해서 제시했던 자리가 이제 11만 원 깨지면 사도 된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 이번 기간 또 많이 흔들림도 있었는데 11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한 5, 6만 원 이상 싸게 산 거니까 좀 잘 편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SKC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컨셉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SKC가 분명히 실적으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된 거는 분명 사실이지 않나. 그 성장성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얼마에 살 것이냐를 바라보면, 지금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작년에 시세가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가 할인 요소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배터리와 관련된 분명한 DC 요인도 있거든요. 할인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와 관련된 협력 사업의 어떤 문제도 있었고, 중국 공급과 관련된 이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굳이 올해는, 프리미엄을 조금 더 빼고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3만 원까지 계속 기다리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8만 원, 19만 원대부터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이거 한 만 원, 한 12,300원 정도만 더 빠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한 16만 원대 말씀드렸던 LNF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딱 반등 나오더라고요. LNF 같은 경우도 자 16만 원대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중간에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가격대,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대는 시장이 좀 인정해주는 가격입니다. 제가 그 기업들에 대한 히스토리나 중요한 사업 결정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배터리를 지금 시장이 죽일 생각은 없다. 다만 졌던 프리미엄, 과도하게 졌던 프리미엄을 빼는 구간으로 시장이 좀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는 이번 구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는 배터리 없는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저는 올해 그게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기업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이 기업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매수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고, 이게 얼마만큼의 구조적인 역할을 좀 달성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2,73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여도가 얼마만큼 있는 이걸 단순히 어떤 이익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이 비즈니스의 어떤 분명한 변화를 보고서 판단할 것이냐를 바라보면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유리한 이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1,200원 정도 되니까 수출주니까. 그래서 환율과 관련된 외부 변수 요인에 의해서도 일단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번에 실적 난 거 봤는데 삼성전자가 51조 한 6천억 정도 벌었잖아요. 영업이익으로.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12조 4천억. 그럼 64조 번 겁니다. 64조. 그죠? 64조 정도 번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냐면 2017년도에 67조를 벌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러면 2017년도 최고 호황이었었을 때 요때가 67조를 번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이걸로 좀 보면 합쳐가지고 67조를 벌었어요. 2017년 요때 이제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54조를 벌었고 하이닉스가 2017년도 초황 때 요때 얼마를 벌었냐면은 13.7조. 그리고 2018년도가 이제 20조를 넘게 벌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67조를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64조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반도체가 DDR3에서 DDR4로 넘어갔던 요 구간보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실적에 살짝 못 미치더라도, 절대치로 못 미치더라도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IT 반도체에 대한 올해의 어떤 관점을 저는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좀 바라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구간 버텨주게 되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뭐 추세 하락을 논하는 이런 구간은 아닌 거고요. 신용이나 어떤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사면 되겠구나. 그리고 싸게 물량을 좀 잘 확보해 가면 되겠구나. 평균 단가를 잘 낮춰가는 과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싸게 사는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아직 시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 가이드라인까지 궁금한 점들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